다 관두는 타이밍 못 잡고 계속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떡해. 우리 계속 나이 먹지? 시간은 계속 가지. 아, 60m까지 1등이었는데. 어차피 1등 많이 했잖아. 이제 후배들이 해야지. 여기 내가 다 씹어먹었었는데. 여기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목표고. 너 육상 왜 하려고 하냐?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밖에. 270이지? 선생님, 고마워요. 2등으로 들어와. 1등은 위험해. 저 한 번도 걸린 적 없습니다. 이번에도 자신 있고요. 끝까지 해볼 거면 같이 해. 내 인생이 달렸어. 10초 안에. 차렷! (5월의) 메타톡,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앞서 출연자분들을 만나서 5월의 여왕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5월에 주목할 만한 굉장히 빛과 소금 같은 영화 한 편의 주요 배우와 감독님을 모셔봤습니다. 영화 스프린터 출연진 그리고 감독님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 시간 같이 해주실 이프렌즈의 또 영화 광이시잖아요. 우리 아주 영화 좋아하시는 우리 이프렌즈 MC 민느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프렌드 대표 퀴즈대회 진행자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민느찌입니다. 반갑습니다. 민느찌님 극장 자주 가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갔는데 예전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가 CGV 점장이거든요. 진짜요? 저는 개봉 영화는 거의 다 봤습니다. 대박이네요. 안 본 영화가 없어요. 와. 그래서 저도 좀 뭐 마블 최근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인가? 그것도 봤고, 또 그 전에 좀 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좀 감동 있는 영화 좋아하거든요. 딱 가족 영화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좀 좋았던 게 이제 리바운드라는 영화였거든요. 알아요. 제가 또 요새 농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슬램덩크? 슬램덩크 이프렌드 때문에 슬램덩크인가요? 농구공을 사가지고 마이클 조던 농구공을 사가지고 농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새 스포츠 쪽 컨텐츠나 영화나 이런 거 많이 좀 관심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특히 올해 슬램덩크도 있고, 또 요새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어제 그제 또 막 한강 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농구장도 꽉 차 있고, 막 축구장에서도 축구 엄청 하시고,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진정한 스포츠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맞습니다. 민느찌님은 스포츠 뭐 좋아하세요? 저는요, 제가 특별하게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는 없었는데 요즘도 슬램덩크도 있고 이렇게 농구나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새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어요. 어떤 분야인가요? 전 사실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스포츠는 아닌데, 저는 예전에 우사인 볼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총알탄 같은 완전 그 미국에서는 그 100m 육상이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올림픽 때도 최고 인기 스포츠라는데. 맞아요. 게다가 제 주변에도 요즘에 특히 런데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달리기 하고 이런 게 요즘에 또 화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육상 컨텐츠에 좀 관심 있다 보니까 때마침 육상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완전 정말 타이밍이었네요. 빛과 소금 같은 영화예요, 이게. 그쵸. 우리 뭐 사실 최근에 축구 영화는 한 편 개봉했었는데, 혹시 모르시죠? 몰라요. 드림이라고 박서준 씨랑 아이유 알아요. 나와가지고 네네네. 홈리스 월드컵 관련해서 이제 소재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저 사실 그것도 봤는데 재밌게는 보긴 했는데, 여기서 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저도 돼요. 메타준도 사실 좀 솔직한 성격이어서 그쵸. 조금은 약간 너무 코믹하게 가다 보니까, 전 사실 좀 묵직한 영화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원래 메타주님이 묵직하시잖아요. 제가 그쵸. 생각보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쵸. 좀 무게감 있는 표현을 좋아하고 영화도 좀 무게감 있는 걸 좋아해서 좀 스포츠 영화에도 좀 진지한 영화가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영화를 보다가 최근에 육상 영화 스프린터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스프린터의 감독님이신 최승영 감독님 그리고 배우 박성일님, 임지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또 이게 배우님들이 모시니까 또 기분이 좀 남다릅니다. 그쵸. 게다가 그동안 메타톡에 배우님들은 사실 많이 오셨지만 웹드라마 배우는 나오셨죠. 그쵸. 근데 이 영화 팀이 직접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영화에 대한 또 그런 또 갈증이 있다 보니까 메타준이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영화 배우들을 모시니까 너무 좋은데 해당 영화를 조금 간단하게 좀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면 47회 그 서울 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첫 선을 보였거든요. 스프린터라는 영화. 그 수색동 재개발을 기점으로 변해가는 어떤 가난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데뷔작 수색역으로 이제 주목받으셨던 최승영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고 얼마 전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리바운드나 드림 같은 스포츠 영화들이 꿈과 좀 팀워크에 대한 좀 달달하고 재밌게 좀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과 달리 이번 작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뭇 좀 진지한 연출 안에서 스포츠계의 현실을 솔직하고 좀 냉정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세계가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메타준도 지금 15년 동안 방송 PD, 컨텐츠 PD 하지만 이 세계도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맞죠. 민누찌님이 하시는 또 가상 세계, MC 세계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냉정한 현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냉정한 현실들을 조금 더 현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께 먼저 영화에 대한 소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스프린터라는 영화는 이제 육상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는 세 선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로그라인을 말씀드리면 뭔가 육상 영화 같고 그러실 수 있는데 영화를 보시고 나면 우리 일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 영화 그 배우분 중에 제가 딱 그 캐스팅을 볼 때 제일 눈에 들어온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요? 제 개인적으로 임지호님이 딱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지호님 오시나. 또 제가 또 저런 지호님 같은 얼굴형을 좋아합니다. 물론 남자지만 또 배우 남자로서도 배우를 좋아하는 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저기서 지금 빛나고 계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좀 제가 원래 슬램덩크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기서 만약에 실사화된 서태웅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 임지호님 봤을 때 약간 그래서 굉장히 잘생기고 좀 송중기 느낌도 좀 있어서. 임지호님과 저기 지금 또 박성일 배우님 나오셨는데 네. 민유찌님의 첫인상 잠깐 한번 들어보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첫인상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배우님들 뵀을 때 처음 느꼈던 거는 일단은 임지호 배우님께서는 인스타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진을 봤을 때 의외로 약간 차가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실물로 뵀을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박성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제 스타일. 또 약간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저 박성일 배우님 같은 상 좋아합니다. 꽃미남과보다는 역시 남성미인 스타일. 저는 박성일 배우님을 사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직 대학교 때 저분이 사실 그 뮤지컬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네. 되게 오래되신 분이신데 제가 그 지하철 1호선이라는 작품을 기억하거든요. 그 작품에서 이제 데뷔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원래 굉장히 좀 저런 분이 왜 더 유명한 배우가 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할 정도로 사실 제가 좀 관심 있던 배우였습니다. 바로 알아보시네. 선이 굵고 굉장히 남자다운 두 배우 모셨고요. 간단하게 홍지호 죄송합니다. 박성일 배우님과 임지호 배우님 그 자기 소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화 스프린터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레이스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현수 역할을 맡은 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프린터에서 19살 스프린터 준서 역할 맡은 육상계 샛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인터뷰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좀 인터뷰가 딱딱하진 않아서 저희가 사실 저희 MC들도 원래 좀 방정맞게 좀 진행하는데
워낙 또 영화 배우분들 모시고 그러니까 아, 긴장 좀 맞아요. 해서. 좀 긴장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 성일 배우님 통해서 그 영화에 대한 좀 감상이나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영화 스프린터는 이제 시작점에 있는, 그리고 한창 전성기에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100m 육상 3명의 스프린터의 이야기입니다. 감독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스포츠 영화라고 해서 그 어떤 육상에만 뭐 집중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얘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니까 꼭 극장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호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지호님이 또 보니까 제가 괜히 송중기라고 맞힌 게 아닌 게, 또 송중기 선배님과 또 같은 학교를 나오신 재원이신데, 이 영화에 참여하시면서 그 느낀 감정이나 소회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프린터 작품에서 스프린터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흔히 좀 영화를 시간에 따라서 단편, 장편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장편 영화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았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평생 제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린터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정말 열심히 찍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원 배우님께서 저기 감독님의 살 빼라는 주문에 61kg까지 빼셨다고 들었어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훈련을 열심히 받다 보니까 이제 단거리 육상 선수 코치분들께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식사량을 줄이니까 그냥 쭉쭉 빠지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맞아요. 실제 육상 코치님이랑 같이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육상 훈련하실 때 주로 어떤 걸 배우셨고 또 어떤 게 좀 힘드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거의 스타트 자세, 그 달리는 자세 위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뭐 스피드를 단기간에 엄청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육상 선수분들이 달리는 자세, 그 스타트하는 자세, 이런 것들 위주로 배우고, 이제 체력 훈련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촬영하려면 또 체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했던 것 같아요. 힘든 적은 없었어요. 저 너무 즐거웠어요. 와, 훈련하는데. 대단하시네요.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운동 좋아하는데 제가 오래 달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단거리여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보통 마라톤에 대한 영화가 좀 많이 그동안 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하게 좀 단거리 육상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재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제 글을 쓴 게 아니었고, 그냥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우리 일상 사람들이 좀 보기 편한 영화를 찍어보자 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단거리에 대한 영화를 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일 배우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뮤지컬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했는데 목소리에 대한 뭔가 그 좀 리듬감이 느껴져요. 조금 더 딕션도 더 깔끔하게 들리고, 그래서 아까도 예고편을 봤을 때 조금 더 그 목소리 안에 좀 울림이 좀 깊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참 그래서 주연 배우답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평소에 좀 그런 장르의 변주를 좀 넘나드셔야 되니까 뮤지컬 하실 때도 있고 영화 하실 때도 있는데, 혹시 자기 관리를 하는 좀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뮤지컬계에서는 뭐 노래 못해서 쫓겨났고요. 네, 뮤지컬 노래스러운 노래를 잘 못해서 가요를 뭐 즐기는 편이고요. 뭐 그런 질문하신 그런 관리는 딱히 안 하고요. 그냥 무대에서도 일상을 살고 싶어 하고, 뭐 카메라 앞에서도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네, 그냥 일상을 킵해서 뭐 장르의 변주, 뭐 모든 장르에서 그냥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게, 뭐 왜냐면 제 감정에 뭐 분노도 있고 제 모습에 뭐 기쁨, 슬픔 다 있으니까 그 모습들을 뭐 최대한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일상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성일 배우님께서 드림랜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가게는 문 닫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4시 좀 넘어서까지 영업했고요. 지금 아, 떡볶이 볶다가 왔는데 손님들이 요새 많이 욕을 하십니다. 어딜 그렇게 가냐고 장사 안 하고. 네, 손님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림랜드 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이런 거 하려고 제가 일찍 문 닫고 쉬고 그럽니다. 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드림랜드 좀 홍보 좀 해주시면. 네, 드림랜드는요. 지금 7년째 영업하고 있는 집이고요. 성북구 장위로 166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떡볶이, 김밥, 쫄면이 있고요. 제가 오롯이 다 혼자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맛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 한 번씩 사 먹으러 오세요. 제가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네.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니까 후기에 맛있다는 후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림만 정말. 봐도 그러니까요, 제가 또 그러니까요. 메타존이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 정말요? 그 불떡 떡볶이도 있고. 그리고 이 드림을 보니까 사실 메타존 제가 이제 이 컨텐츠 지금 메타톡이라는 컨텐츠를 2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의 인터뷰의 특징은 사실 뭐 아까도 다른 출연자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처음 뭐 가수로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뭐 또 현재로 활동하고 있는 또 신인 가수 또 이제 좀 잘 되는 트로트 가수 뭐 배우들 웹드라마 배우들 되게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창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쪽에 많이 포커스돼서 출연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미 부여를 하고 저희가 컨텐츠 시작할 때 메타는 꿈이고 메타버스는 우리의 꿈이 만들어갈 내일의 세계 메타 유니버스다 이런 오프닝 멘트로 시작을 하는데요. 스프린터를 처음 저희가 제안을 받았을 때도 이건 사람들의 뭔가 꿈에 대한 어떤 시련과 좌절 그리고 꿈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저버릴 수 없는 그 가치 뭐 그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을까. 아직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스프린터가 좀 말할 수 있는 어떤 젊음 그리고 꿈에 대한 거 그런 거 지호님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프린터는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곤 하는 게 뭐 젊음이랑 꿈을 담당하는 또 캐릭터가 저고요. 되게 다양한 연령대 그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뭐 스프린터에서 어떤 열정이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 캐릭터를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 영화의 매력은 정말 모든 캐릭터가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보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나아간다 보다 좀 점점 나아가면서 뒤처지는 캐릭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캐릭터는 아예 시작점부터 나아가고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저희 영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성일 배우님은 이제 또 노련한 선배님으로 나오시는데 또 지금 지호님이 얘기하신 거는 약간 이제 신인과 뭔가 설레는 꿈을 안는 청춘의 느낌이라면 이제 은퇴 막바지를 앞둔 그런 어떤 최고 기록 보유자 선배로서 꿈이란 어떤 걸까요? 뭐 저는 그 역할이랑 제 삶이랑 좀 멀지 않아요. 좀 가까운데 근데 요새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살아온 어느 지점에 한번 가서 다시 그 시절을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현수 역시도 전성기 때 최고의 기록 보유자였는데 그 기록을 다시 찾고자 그게 꿈이잖아요. 그 꿈을 다시 꾸고자 계속해서 더 어쩌면 더 모든 인물 중에 최고로 노력하는 선수인데 그 꿈에 다가갈 수 없는 어떤 한계점 나이와 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뭐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서 그 꿈을 다시 꿀 수 없는 이 아쉬움을 영화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바라볼 지점이기도 하고 내가 지나왔던 그 황금 같은 그 시기를 더 판타지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랑 별로 멀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수는 영화의 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그 직접 극장에서 유료로 관람하신 관광객들이 관광객이 아니죠. 관람객들이 그 드림랜드 가서 떡볶이를 드시면은 혹시 계란 하나 더 주실까요? 티켓
지참하시면 진짜 계란 하나 쏩니다. 계란 하나 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영화 보고. 네, 영화 보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 스프린터라는 영화를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모두 각자의 이유로 그런 단거리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수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100m 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평범한 선수가 되어버린 인물이고요. 준서는 이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재능과 노력으로 또 유망주로도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각자 다른 이유를 좀 가졌지만 결국 모두 같은 한 목표로 스프린트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감독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작의 이제 수색역에서는 좀 평범했던 네 남자의 우정이 약간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청춘을 조명했던 영화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반대로 청춘이 꿈을 향해 달리는 과정을 담은 영화를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전 영화와 또 반대되는 영화를 제작하게 되신 건지 그 비하인드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영화 감독으로서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색역을 찍을 때 저는 이제 영화학교를 졸업을 했고 영화를 공부를 했는데 첫 영화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첫 영화는 꼭 첫 영화가 아니면은 못 찍는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 네 번째 영화, 다섯 번째 영화 뭐 이렇게 찍게 될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큰 예산을 책임지게 되거든요. 그게 뭐 현재 기준으로는 뭐 되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뭐 한 200억, 300억 현재 기준으로는 뭐 100억대 이상의 영화들을 이제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좋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반면에 신인 감독은 뭔가 좀 기존의 틀이 아니라 약간 하나 정도는 더 나가도 되더라고요. 지금 풍토나 지금 대중성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벗어나고 근데 아주 조금 벗어나고 대신에 뭔가 엣지는 있는, 그래서 첫 영화는 좀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어서 뭔가 좀 수색역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영화계에 좀 일을 하시거나 혹은 뭐 평단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조금 찍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첫 영화만큼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자리를 잡음으로써 제가 사람들한테 극장을 단순히 이제 오실 때 단순히 티켓만으로 이제 오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근처에 뭐 밥집 맛있는 게 뭐가 있나, 이 근처에 내가 지금 위치해서 가장 빠른 뭐 대중교통은 또 뭐가 있나, 혹은 내가 엄마랑 볼까, 뭐 남자친구랑 볼까, 여자친구랑 볼까, 혹은 뭐 동성친구랑 볼까, 가족이랑 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영화로 넘어가면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뭐랄까 보기 좀 편한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15세, 18세 얘기 아니라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수색역이랑 좀 달랐던 이유는 꼭 첫 영화로 찍을 수 있는 영화를 좀 찍고 싶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을 한 배우들 그리고 찍은 스태프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첫 영화를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프린터랑은 약간은 다른 그런 영화를 좀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색역에 나오신 배우분들도 지금 이제 또 유명해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메타존 PD님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타톡을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벌써 몇 회차죠? 지금과의 약간 더 그것도 다르실 것 같아요. 같은 이제 보고 계시는 PD님으로서 PD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메타톡도 어떤 면에서는 컨텐츠적으로는 독립적인 지금 독립 영화 같은 시도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마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것도 아마 생소하실 거고 저 화면으로 앱 화면으로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를 또 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실험적인 장르로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제일 큰 고민이 저도 이제 감독님과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데 사람들이 좀 낯설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독립영화라는 장르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신기술을 토대로 하는 장르 이러한 장르형 컨텐츠들의 한계가 아직은 좀 낯설 수 있다. 그 낯섦을 감독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조금 이해시키려고 하실까요? 저도 한번 그게 좀 훈수 삼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낯섦. 그러니까 낯설다라는 기준이 그냥 이해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낯선 것도 이해가 되는 낯선 게 있고 아예 뭐 이해가 안 되는 낯섦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늘 영화를 만들고 뭐 글을 쓰고 할 때도 고민은 늘 하거든요. 새로운 거. 근데 이 새로운 게 어느 정도 그 기준점을 잡고 좀 벗어나지 않는 새로운 그런 거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성일 배우님께 여쭤보면 사실 제가 시놉시스에서 그 연령대별로 30대, 20대, 10대의 어떤 그 각 위치별로의 어떤 좌절이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조금 공감이 안 된다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슬램덩크만 보더라도 사실 그 5명이 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스포츠에. 그래서 슬램덩크를 재밌게 보다가도 그나마 강백호한테 몰입을 하다가 저 강백호조차 저 큰 키에 엄청난 점프력을 타고나게 가져가지고 저렇게 2달 만에 연습을 해가지고 전국대회에 막 나가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 살짝 괴리감이 오더라고요. 여기서도 캐릭터 3분을 보니까 그 30대의 어떤 은퇴 위기인 현수도 신기록 보유자고 또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오른 정호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유망주인 준서도 그렇고 근데 살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저는 이 3가지 캐릭터 중에서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뭐 준서 같이 유망주로 인정받았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고 최고의 자리 아직 못 올라봤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신기록을 보유한 적도 없어서 혹시 저같이 조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런 스포츠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캐릭터로 좀 자기를 좀 몰입시키면 좋을까요? 근데 뭐 메타톡 PD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누가 성공 가도로 가고 누가 지금 뭐 흥망 그 구분을 짓는 게 어떤 기준이냐. 뭐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도저도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라이브를 진두지휘하고 계신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근데 어떤 캐릭터에 이입해서 보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영화에 집중하시면 자연스럽게 따라 흘러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내가 그 시절을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은데 뭐 첫사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음식을 만났을 때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의 어떤 때 여행도 있을 것이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시절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메타톡도 그 중에 하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지나온 세월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꿈꾸고 계신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다 이 작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캐릭터에 이입하신다기보다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니 그냥 쭉 보시면 PD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이팅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좋은 말씀에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너무 현수라는 캐릭터에 조금 공감이 많이 가서 뭐 저는 40대가 넘긴 했지만 지금 딱 현수의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제 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범죄라면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컨텐츠 제작자로 그냥 직장인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현수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은퇴를 할 것 같은 기로에 놓여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현수가 우리 현재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특별한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의미 있는 성과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는 청춘도 아니겠죠.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꿈을 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일 배우님도 그 드림랜드가 그냥 스프린터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왠지 스프린터에서 이제 그 육상 경기가 끝나고 이제 왠지 아내분과 예쁜 아이가 있는 드림랜드로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누구나 특별해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영화적 가치에서 봤을 때 만약 영화의 결말을 못 봐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내가 특별해질 수 없다는 느낌, 그런 좌절을 느낄 때 우리가 그런 육상 단거리 선수라고 봤을 때 그 10초 안에 모든 게 인생이 결정날 수도 있고, 모든 상황에서 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뭐 일단 예쁜 아내와 아이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배우들은 특히나 조금 뭔가 공허감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어떤 작품을 한 작품 끝났을 때 뭔가 일이 없을 때 그 시절을 버티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뭔가 촬영장을 예를 들면 뭐 한 100명 가까운 스태프들이 제 카트를 찍을 때는 저만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카트가 나고 작품이 끝나면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다는 그 허무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잘 견뎌내는 게 배우들이, 그래서 뭔가 조금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절을 가장 잘 견디는 게 관건인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작품을 찾고, 무언가 가만히 있는 순간에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뭐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최대한 무언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무엇이든 가네요. 그런데 아까 전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림랜드라는 공간을 만들고 한 2년 가까이 적자가 났어요. 오롯이 한 달에 몇백씩 가게에 부었는데, 내가 이놈의 거를 왜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노면 경제적으로도 편하고 마음 뭐 신체 다 편할 텐데 왜 하고 있지? 근데 그게 3년 4년 넘어가면서 이제 좀 목적이 찾아졌거든요. 이게 뭐 관련이 안 된 얘기가 아니고 관련된 얘기인데, 뭐냐면 그것을 버텼던 이유는 제가 지금 그 순간들을, 그 안 좋은 것들이 찾아오는 그 공허한 순간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드림랜드거든요. 드림랜드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뭔가 좀 배우로서의 어떤 경솔한 자세도 좀 낮아지고, 그리고 또 공허한 시간에 열심히 돈을 벌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연기 서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는 것도 있고 통장 잔고도 쌓이고요.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약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공허한 시간을 그냥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움직이면서 노동을, 어쩌면 운동을, 어쩌면 어떤 사회활동, 어쩌면 무언가 취미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견뎌지리라 생각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좋은 있습니다. 말씀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지온 배우님이랑 저기 감독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런 번아웃 시기가 찾아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혹시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번아웃 시기는 뭐 정확하게 번아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스프린터 준비하던 시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수생역 찍고 다음 영화를 준비하던 시기, 네. 그때 뭐 어떤 영화를 준비할까,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때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스프린터라는 시나리오가 좀 자연스럽게 써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내가 다음 영화를 준비를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준비를 하게 되는, 그래서 되게 요 스프린터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뭐 드라마도 준비하고, 그래서 다른 뭐 작품도 준비하고, 조금 마음을 비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네. 수생역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좀 빨리빨리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대답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스프린터가 좋은 선물이 됐네요.
지우 배우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번아웃이 온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아, 저는 일단 좀 번아웃이 올 때까지 계속 뭐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아직 번아웃이 온 적이 없어서 그게 뭘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지금이요? 번아 알겠습니다. 번아웃. 근데 이 스프린터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코로나 때 촬영된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 촬영할 때도 여름도 너무 덥고 게다가 코로나도 합세해서 정말 굉장히 촬영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촬영이 어떠셨나요, 지우 배우님? 덥기는 정말 더웠고 정말 더운데 이제 트랙 위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배우분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걱정은 많이 됐죠. 저는 또 이제 학생 역할이라 학교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딱 그 시기 맞물려서 이제 학교에서 아무것도 외부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끝낸 것도 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에서 촬영을 일주일을 계획을 하고 갔는데 네. 거의 거기 있던 날 중에 80%가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어머나. 달려야 되는데 달릴 수 어떡해요. 없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위보다 이거 못 달려서 더 걱정이 됐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얘기 들은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등학생 역할을 맡으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 좀 더 내가 노력한 게 있나요?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냥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그대로 해라라고 하셔서 뭐 영화를 본 친구들은 되게 어리게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준서의 어떤 마음들, 생각들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던 거 살 빼는 거 정도? 살 빼는 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어떻게 이 박성훈 배우님과 이제 임지호 배우님 캐스팅을 하게 돼? 그럼 혹시 비하인드가 있나요? 일단은 그 임지호 배우는 이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네. 그 원래는 저희 영화에 그 정호 역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라 현재 가장 빠른 선수로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 볼 때도 뭐 프로필 보고 뭐 그 영상 오디션도 보고 대면 오디션도 보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정말 한 몇백 대 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몇백 대 일 정도를 지금 떨어진 친구들 중에도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이제 사무실에서 봤죠. 사무실에서 보고 정호가 이제 오는구나 딱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한 정호의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랄까 한 거리가 이제 오디션 같은 경우에 한 4, 5m 뒤에서 보거든요. 네. 그리고 대면 오디션 이제 아예 만나서 이제 보는 거는 그냥 바로 여기 요 거리에서 보니까 그래서 요 거리에서 보고 제가 생각했던 정호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3, 40분, 한 50분 뭐 요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일단 미팅을 왔잖아요. 미팅을 왔는데 네.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얘 얼굴만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만나자곤 했는데 너 정호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못한 거죠. 얼굴만 보면서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라라고 하기 직전에 그러면은 준서로 오디션을 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본을 다 뽑아줄 테니까 요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준서 오디션을 한 번 더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준서 오디션을 한 30분 정도 뒤에 다시 봤어요. 다시 보고 그 사이에 뭐 연출부랑 그리고 뭐 미팅하기로 했던 다른 배우들이랑 일 처리 다 하고 연출부 애들 모아가지고
이 친구의 이제 외모를 한번 봐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모를 보고 외모가 좀 어리고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준서를 캐스팅을 하게 됐고 이제 박성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늦게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요 현수 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최소한 영화로 빼야 되는 스케줄이 한 6조에서 길면 한 7조 정도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훈련할 시간이 필요한데 요거를 이제 배우들이 좀 꺼려했어요. 배우들이 많이 꺼려했고 그러면 적당한 배우들에 대한 이제 프로필을 봤는데 실제로 몸이 준비되어 있는 배우는 사실 좀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좀 배우들한테 이제 그 맞는 배우들을 못 찾아서 배우들 다시 받았고 그때 이제 성일이 형을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받게 돼가지고 미팅을 하고 시나리오를 드린 지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이제 바로 오셨고 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성일이 형이 연기한 작품들은 이제 다 봤었고 그리고 몸 상태 정도 이제 체크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떠세요? 정도 체크를 했었고 어떠셨나요? 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제 몸을 이제 꾸준히 하셨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연출부 애들한테는 뭐 내일 좀 연락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출부 애들이 조금 빨리 연락하자라고 해가지고 가시는 길에 이제 연락을 하셨고 오디션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바로 이제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죠. 그럼 반대로 박성일 배우님이랑 임지호 배우님은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뭐 일단 되게 진중하셨고 그리고 조금 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패를 잘 보여주시는 포커페이스 되게 잘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근데 포커페이스를 하시니 관심이 없나? 뭐 이제는 조금 오래 해서 20년 뭐 정도 해서 뭔가 감독들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없나 이거를 먼저 좀 느껴요. 근데 그런데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니까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1시간 남짓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관심은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너무 시나리오를 재밌게 잘 읽어서 그리고 뭐 제가 어떤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잘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것은 되게 주목이 되는 역할이라서 욕심은 나지만 또 단거리 육상 선수니까 뭔가 피지컬이 좋아야 되는데 감독님 말씀하셨던 몸 상태가 제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되게 조금 열악해서 몸 상태 피지컬 자체도 그래서 이걸 나한테 시킬까 뭔가 두근두근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캐스팅 전화를 받아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아무튼 그 후 일담을 말씀드리자면 감독님은 살짝의 미묘한 어떤 감정 변화의 표정 변화가 되게 조금 살짝의 표정 변화가 되게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으면 좋다고 하시고 아니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성격이셔서 그때 진짜 좋다고 하신 게 좋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저도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저희 조 감독님이랑 감독님이랑 영화에 이제 배우로 출연하시는 준혁이 형이 계셨어요. 네. 형옥 역할로 출연하시는데 일단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압도되는 비주얼이었어요. 세 분이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디션을 보고 기억났던 거는 팔을 한번 걷어봐라. 그때 반팔을 이렇게 걷어서 이 근육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고 그때 저는 떨어졌다 했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선수인데 제가 팔 쪽에 막 근육이 많거나 하지 않고 하얘니까 그때도 하얗다고 좀 하셨던 것 같고 잘 타냐고 물어보셨고 근데 또 연락이 와서 사무실로 갔는데 그때가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40분 동안 영화 얘기는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했는데 정말 그게 피말리는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너무 간절했던 영화였고 간절했던 역할이었고, 근데 이제 뭔가 느낌이 네가 안 될 것 같아 요 느낌으로 이제 저를 보내지는 못하시고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대본을 주셔서 아 이거 진짜 잘 준비해야겠다 준서라는 역할은. 그래서 그 30분 동안 정말 다양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대본을 제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대본이 우선 너무 잘 읽혀가지고 그 카페였어요. 카페에서 30분 동안 감독님이 주신 카드로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봤는데 더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그 카페에서. 그렇게 감독님이랑 첫 번째, 두 번째 미팅이 되게 강렬했고,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연락 주셨던 거 맞죠? 제가 이대역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저희 조 감독님이 연락을 주셔서 막 좀 그 이대 주변에서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드백이 빨라서 좋네. 그러니까요. 근데 배우님은 지금 윤지호 배우님은 우리 시리생도 나오셨고 치얼업이랑 지금 구미호전에도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활발한 작품 활동을 많이 이어가고 계신데 이 스프린터는 또 어떤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나요? 모두가 좀 약간 처음에 대한 기억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네네. 근데 스프린터는 이런 긴 호흡을 가진 영화에서 제가 주인공으로 처음 참여하게 된 영화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영화로 따지자면은 첫 키스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걸로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런 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내가 처음으로 어떤 주연을 맡아서 불태웠던 작품이라고 또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작품이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고 이 메타톡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고 이러니까 더 기쁜 네. 것 같아요. 우리 성희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너무 동백꽃 필 무렵, 비밀의 숲, 대박구동산 저도 봤었거든요. 그때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좀 감초인 그런 신스틸러 역을 많이 맡으셨었는데 이 스포츠 영화에도 출연하신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작품은 또 어떻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나요? 사실 스포츠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고요. 정말요? 네. 실수했네요. 아니 뭐 다 편집돼가지고 거의 안 나옵니다. 아, 경마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말을 열심히 탔던 적이 있고요. 아무튼 이 작품은 정말 저한테 되게 절실한 작품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다면, 아까 전에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크랭크인 딱 일주일 전에 캐스팅이 돼서 훈련할 시간도 좀 별로 없었고요. 일주일 만에 8kg를 감량하긴 했는데 우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100m 선수들 보면 좀 피지컬이 강인하고 세잖아요. 아까 전에 피디님 말씀하셨지만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이 뭔가 달려야지. 근데 저 영화 보면서 정말 뭐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지만 그래도 그 한계치에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닝 받고 나오면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데 밟히지가 않을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우와. 훈련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절실하게 찍었고 그만큼 뭔가 인생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현수처럼 저 역시도 이렇게 주목받는 작품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방곡곡 불러주시는 데는 다 가려고 이번에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드림랜드 손님들 죄송합니다. 일단 가면 제가 가게를 못 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절실하게 찍고 절실하게 관객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평 나쁘지 않으니까요.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란 드립니다. 드림랜드 베스트 조합 메뉴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예.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가 김밥, 떡볶이, 쫄면입니다. 쫄면장, 떡볶이장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수제로 대접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조합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단골분들도 그거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고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들입니다. 네. 그 세 가지 조합 추천드립니다. 피디님 어디 계시죠? 저희 이거 메타톡 한번 드림랜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서님 먹방으로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피디님 어디 가셨죠? 사라지셨는데 피디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럼 민서님의 먹방 한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전 그것도 그럼 우리 감독님은 이 영화가 대중들한테 어떤 작품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영화를 찍을 때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장르극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뭔가 스릴이나 이런 게 있는 영화도 있고, 혹은 정말 뭐 편하게 데이트용 뭔가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볼 수 있는 그런 편한 영화가 있는데, 저희 영화는 뭐 가족 얘기도 아니고 뭔가 그런 연인끼리의 뭐 사랑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봐도 되게 괜찮거든요. 왜냐면 되게 영화가 좀 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족 영화도 아니고 뭐 데이트 영화도 아닌데 그렇게 봐도 되는 영화가 나왔구나 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뭐 그런 얘기 하자면, 뭐 평론가 분들이 뽑은 올해의 뭔가 좀 그런 좋은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그런 소식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자극적이지 않은데 보다 보면 내 감정이 뭐 뭔가 응원을 하게 되고 희망을 찾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울게 되고, 어떤 분들은 스포츠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영화를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보셔도 좀 재미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조에 편안한 영화를 이런 방식으로 찍을 수 있구나 라는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좀 임지호 배우님한테 좀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 메타준 PD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 컨텐츠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운이 좋아가지고 다재다능하게 원래 연출을 방송사를 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운이 안 좋았는데 공연 연출하고 이제 뭐 지금처럼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뭐 스포츠도 해보고, 저 스포츠 컨텐츠도 제가 했었거든요. 메이저리그랑 농구 중계도 제가 잠깐 했었었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실 제일 처음 했던 게 드라마 PD였어요. 그래서 드라마 PD를 좀 초창기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물론 조연출이긴 했지만, 그래서 약간 배우들 보면 좀 남다른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지호님 보니까 약간 그 최근에 엄청 히트쳤던 더글로리의 그 남자분 중에 한 분 같은 캐릭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왠지 지호님이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은, 약간 그 퇴폐미와 청순미가 있는 남자 있잖아요. 맞아, 약간 섹시하고. 지금 표정 너무 좋았어요. 또 린지 그런 캐릭터 좋아하잖아. 아, 너무 좋아하죠. 청순미와 퇴폐미. 혹시 이제 지호님은 혹시 캐릭터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거에 좀 관심 있으실까요? 청순미와 퇴폐미가 있는 역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배우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면,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제가 계속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순간들이 꽤 많은데 특정하게 어떤 역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많이 없고, 저는 보통 이제 글을 보면은 와, 이 역할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딱 저에게 어떤 텍스트가 왔을 때, 혹은 아니면 오디션을 볼 때 그 대본이 너무 좋다면, 네, 그런 게 이제 스프린터였고, 드라마들도 너무 우선 오디션 대본을 봤는데도 재밌어가지고 좀 좋은 기회들이 여러 번 찾아오는 것 같아서 청순미와 퇴폐미가 있는 역할 또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워낙 그 전작 수색역, 그 감독님의 전작 수색역에서 출연하셨던 배우분들도 너무 다 지금은 잘 되셔가지고 그쵸. 지호님도 왠지 또 지호님, 성일님 다 이 영화를 계기로 다 도약하실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감독님은 또 제 생각인데 다음 작품에서 또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또 다음에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뽑으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 그래서 궁금합니다. 예. 배우를 보시는 눈이 좀
최승현 감독님 좀 남다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영화에서 배우를 조금 선택하실 때 좀 감독님만의 어떤 좀 특이한 게 좀 있으실지 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연기는 당연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생 영화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는 뭔가를 좀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를 아무리 잘하고 잘하고 뭔가 좀 능숙하더라도 뭔가 좀 그런 흡입력 그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말로. 근데 그런 거 있는 거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연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머릿속에 있는 캐릭터랑 비슷한 거 그거를 보면 그 배우들이 잘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걸 뭐 제가 뭐 영화에 뭐 나와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고, 이 배우들이 요 역할을 잘 해가지고 또 성장하고, 저도 똑같이 이 배우들이랑 작업하면서 또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고르는 기준은 그 정도? 것 같아요. 네. PD님은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섭외를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제 나름의 기준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배우든 뭐 아티스트든 뭐 오늘같이 감독님이시든 이분들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나. 저희 프로그램의 메인 오프닝 멘트가 핵심이거든요. 메타라는 거는 결국 꿈이고 그 꿈이 만들어간 세계. 그러니까 스프린터의 좀 감독님이나 배우분들도 분명히 그 꿈을 자신의 세계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또 작품을 통해서 받았고, 세 분을 또 뵙고 나니까 또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 그 성일 배우님도 그냥 드림랜드를 분식집으로 하시니까 저 반드시 꼭 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제가 아까 PD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한번 민서님 먹방을 거기서 해가지고 메타토크 진행을 하는 거죠. 너무 괜찮을 좋죠. 것 같습니다. 그쵸. 메타톡의 떡볶이를 소개하는 걸로. 드림랜드 떡볶이 소개. 예,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늘 좀 이런 좀 난해한 인터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인터뷰랑 좀 다른 느낌의 좀 편안한 시간이 되시지 않았을까, 좀 모쪼록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 나이 순으로 소감을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호님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저 밖에서 이제 메타톡 영상을 보는데,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직접 느껴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메타버스 안에서 내 캐릭터와 함께 어떤 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영상을 봤는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감독님도 옆에서 막 이렇게 조작하고 캐릭터 움직이고 계시고. 근데 우선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더 저희 영화를 알리고 저희에 대해 알리고 그러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서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운맛 질문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5월 24일에 저희 영화 개봉하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호님이 얼굴이 너무 멋지게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엄청 화사하게 제 너무 예쁘게 생각에는 나오고 계시거든요. 뭐 저희가 뭐 매체 영향력을 많이 배포하겠지만 생각보다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민우진이 까다로우시잖아요. 저 네, 좀 까다롭죠. 근데 지호님 지금 굉장히 진짜 청순미와 퇴폐미가 다 있는. 사랑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우신 민우진 선택하셨고, 자 이제 성일 배우님께서도 오늘 좀 독특한 인터뷰 같이 함께 하셨는데, 제가 아마 다른 데서 좀 질문 드리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만한 질문들을 좀 드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뭐 일단 뭐 낯선 환경에 뭔가 어려워 보이는 이 공간 안에서 뭔가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자꾸 아쉬운 거는 나만의 판타지가 나이 들수록 내 판타지가 미래보다는 과거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꿈이라는 단어를 건드려 주셔서 제가 조금 뭔가 진정으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간에 좋은 질문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오늘 영광입니다. 저도 또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만남을 주선한 게 우리 영화 스프린터라는 또한 꿈에 관한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뭔가 지쳐 계시고 조금 힘들다고 뭔가 아까 전에 나왔던 번아웃 뭐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시다면 일단은 움직이시면서 극장으로 나오셔서 이 꿈에 관한 이야기 같이 공유하시면서 또한 발판 하나에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면 저희 너무 행복한 영화, 너무 행복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극장으로 찾아오셔서 도약할 수 있는 용기, 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스프린터 화이팅! 네. 예, 마지막으로 감독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생각난 건데 요거 그 저희가 댓글 같은 게 남겨질 수가 있나요? 네네, 지금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분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초대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진짜요? 이거- 대박. 네네, 대박 두 분 대박. 추첨해서 전달 주시면 제가 2장 초대권 해가지고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이벤트를 한번 그러면은 네, 오늘 이거 메타톡을 이제 관람하신 분들은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샵 메타톡 샵 스프린터 샵 최승현 감독님 샵 박성일 샵 임지호 하셔가지고 메타톡 태그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오늘까지 올려주신 분들 중에 2분 추첨해가지고 초대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고 저도 하나 더 갈게요. 우와. 저도 하나 더 갈게요. 이거 해주시는 분 두 분 물려갈게요. 네. 드림랜드 3종 세트 우와. 김밥 떡볶이 쫄면 2팀 쏩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요. 바로 저도 해야겠네요. 뭘 해야 되나요? 제가 뭐 해드릴 게 있을까요? 저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저희 그 표 받으러 오시면은 악수 한번 해주세요. 그냥 임지호 배우는 그냥 얼굴을 셀카와 셀카 한번 찍혀주신 거. 악수와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요 초대권에 떨어지시는 분은 저희가 그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CGV에 이제 서프라이즈 쿠폰이 열려요. 네. 2,500장 정도가 열리는데 그거 빨리 하시면 그냥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꿀팁이네요. 그렇게 엄청 꿀팁 보셔도 주셨어요. 몇 시에 열리죠? 낮 12시에 열립니다. 네, 오늘 이거 시청하신 네네. 분들은 안 좋군요. 꼭 인스타그램에 어, 2분 추첨해가지고 초대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벤트 관련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다시 한번 내용 네. 올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빌려진이 또 그런 것도 홍보대사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정말 부담 없이 보시고 정말 뭐 이렇게 가까운 영화, 우리 일상이랑 너무 가까운 영화를 너무 편안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시간 동안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우리 10초 안팎의 짧은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질주하는 3명의 선수들을 통해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스프린터 팀이었습니다. 우리 영화 스프린터 많이 보러 가주시고요. 오늘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톡의 메타주 PD님 그리고 민느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